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기대해요. 바로 시작할까요? 조금만 있다가요. 네. 정리되면 조금만요.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신 분도 계실까? 그럼 정시에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그럼 정시에 하겠습니다. 예,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잼버리 준비 과정과 지난 10수일간 새만금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 등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영유의 활동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생수를 비롯한 물품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을 한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간 의사결정과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합니다.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새만금은 저를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꿈이었습니다.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을 회생시킬 희망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추진한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비판이 새만금 사업의 차질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예, 우리 잼버리에 대해서 여러 논란과 억측이 많이 있는데요. 기자님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YTN 김민성 기자님. 조직위원장이 5명이네요. 네. 조직위에서 위원장 그 새만금 잼버리는 새만금 잼버리의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새만금 특별법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여가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를 만들고 운영하는 걸 주도하는 것은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만들어질 때 스카우트를 대표해서 저하고 나머지 한 분은 뭐 한 3인 정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나머지 한 분은 민간에서 모셔오도록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 새만금 잼버리는 여가부 장관 주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들 역할 문제에 있어서는 여가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본인 스스로도 총괄이다 자기가 이렇게 뭐 여러 차례 발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여가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고요. 올 2월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 그리고 한국 스카우트 총재가 3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조직위원장들이 추가하게 된 배경은 일단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용산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가 좀 임팩트 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세계적으로 현재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K-팝을 제도하려면 문체부 장관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한국 스카우트 총재가 들어온 것은 현장 활동이 강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발란티어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 둘이 들어온다면 잘못하면 거의 반주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총재가 들어와서 5인 체제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가 2월부터는 들어서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집행위원장 역할인데요. 집행위원장으로서 김광현 지사님이 그래서 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치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현 정부에서 몰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마치 집행위원장이 전체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 여가부 장관이 중심이 된 조직위원장 체제 그리고 여가부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내려온 사무총장이 실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과 협력체제 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봐야지 마치 조직위원장들은 형식적인 자리이고 실무를 집행위원장이 총괄하고 집행을 사무총장이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체계로 설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경험을 봤을 때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왔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반공사, 그러니까 간접적 시설은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 땅 아래에 있는 시설은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침수 배수 문제,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대집회장 정리 문제, 글로벌 청소년센터 건축 문제, 이것들이 전라북도지사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과 사전에 그렇게 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수시로 만났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몇 차례나 만났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건 지난 5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심하게 잼버리장이 침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2번이나 있었고 또 국무총리가 현장에 내려왔다 가서 저는 국비를 좀 더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회에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공동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회의 6인 회의를 제안한 거죠. 근데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거절을 하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회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뭐 그 5분 발언 동영상 다 보셨겠지만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게 된 거고요. 5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여가부 장관이 회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니 5월 말에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가부 장관이 해외에 나갔다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 와서 끝나는 시점이 6월 중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 중순에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무총장에게 지시하기 전에 제가 우리 한국 스카우트에서 잼버리를 가장 많이 다녀오신 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영장을 맡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잼버리에 제일 많이 참여하신,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 스카우트의 최고의 경험자를 범 스카우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범 스카우트 최고 등급이 있는데요. 최고 등급이 범 스카우트인데, 범 스카우트 회장을 지냈던 분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잼버리를 가장 많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점이 반드시 충족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 전에. 첫 번째로는 팔레트를 깔아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침수가 되었을 때 대비한 팔레트가 설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자다 보면 비가 또 자는 와중에 비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야전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동이라든가 또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갯벌이 물이 차면 질퍽거려서 이동이 불편하니 쇠석을 깔아서 이동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 제안은 뭐냐면 곳곳 잼버리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웅덩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펌핑해서 빼내는 시설이 정도가 있다면 현재 잼버리 스카우트, 이제 우리 스카우트, 범 스카우트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막 아주 좋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게 꼭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충족이 된다면 스카우트 야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폭염이, 비가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올 경우에는 폭염이 예상돼서 최소한 애들한테 물하고 얼음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예산 2억 5천을 추가해서 그 정도로 일단 1차 정리한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 쟁점이 된 또 뭐냐, 침수 문제, 배수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은, 첫 번째로는 침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침수 배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이 좀 더 심할 수 있다. 현재 기후이기 때문에 많은 기상 변화가 예기치 못한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각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상 예산 20억이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조직 예산에 남아 있는 몇 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1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 비상대책 예산으로 20억 세워달라. 있어야 됩니다. 남으면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뭔가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여가부 장관이 거기에서 거절을 한 겁니다. 비상예산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대처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제가 여가부 장관에게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까지 했어요. 문제가 되면. 그래서 고생 오고 간 거죠. 여가부 장관은 뭐 저한테 싸우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고생 오고 하면서 여가부 장관이 회의를 강제로 더 이상 회의 못하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였고, 제가 비상대비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로 말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 항목이 정해지면 변동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2억, 여기에 2억, 여기에 2억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 유도리를, 긴급한 상황에서 유도리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예산이라는 목록으로 세워놔야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예산 20억은 그런 형식으로 요구한 겁니다. 시점이 그게 5월달이라고요? 6월입니다. 6월인데 그게 가능했나요? 가능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가능했다라는 얘기. 예.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우리 새만금에서 근본적으로 잼버리 행사가 불가능했었던 거 아니냐. 불가능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했다. 새만금 개발하려고 잼버리를 끼워넣은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잼버리 야행장에서 생활하면서 나왔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화장실 위생이었습니다. 화장실 위생, 더럽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적다. 이게 핵심적인 것 중 하나였거든요. 이건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위생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폭염 문제에 그늘막이 적다고 했는데 그늘막도 여러분들 그 검은 천으로 된 그늘막 있죠? 예를 들면 급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새만금 잼버리에 한 3억 원치 사서 깔면 상당히 해소됐을 거고 저는 그런 형태의 즉각적인 대처로 그게 미비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마취 준비 때문에 잼버리가 실패했다고 보는 건 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하순에 제가 그 잼버리 그 범스카우트 회장님한테 6월 제가 이제 좀 화를 냈어요. 장관이 5월 말 6월 초 하자고 하니까 일구 갔다 온다고. 그래서 6월 중순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해도 됩니다. 실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때그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침수 배수 문제는 자기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라북도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비가 안 오길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떤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 스카우트는 초반기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 배수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한편으로 있는 거고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가부 장관이 저는 재정당국, 총리, 대통령까지 해서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한테 뭐라고 표현했더라 정확하게 그 싸우자고 온 거냐라고 했거든요. 저는 여가부 장관이 그 당시에 침수 배수 문제 또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 문제 차원에서 저는 여가부 장관이 저처럼 생각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조직위원장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그걸 합의해내고 재정당국에 정확히 요구하고 그 정부 당국이 그걸 해결해 줬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가부 장관은 또 여가부는 그야말로 변명 아주 비겁하게 변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2012년 3월에 청와진 전 지사가 유치를 했을 때도 이게 공공연하게 이 것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알겠습니다. 국제 유치하면서 지역에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공성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 중앙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저는 우리 전라북도를 저는 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처음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우리 그 당시 그 스카우트 전국연맹 사무처장이었던 분이 저한테 새만금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김원 국회의원 출마한다면서 예 이번에 출마합니다. 김원 국회의원 출마하면 저 새만금에서 잼버리 유치하면 어떨까? 이게 처음 제가 들었던 잼버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분께서 저 물이 땅이 되면 저렇게 넓은 야영지가 있을 수가 없다. 2023년이면 저 물이 땅이 될 거다. 저기에서 야영지를 해보자. 그래서 전라북도 이 새만금이 다양한 개발을 하지만 청소년들의 야영지로서도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제 청소년 활동에 거점적이 된다면 더 좋은 게 아니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나눴습니다. 이왕이면 이 새만금 잼버리가 이 저 넓은 물이 땅이 되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거기에 직소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인공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를 만든 이 땅이 청소년들의 꿈을 논하는 것 정말 너무나 좋은 장소다. 하지만 이 새만금이라는 곳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눈으로 피를 토하도록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중앙점에 신경 쓴 일도 없고 질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잼버리가 새만금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잼버리가 단순히 청소년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만금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다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악의적인 선동적인 문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미국 잼버리를 갔다 왔는데 미국 잼버리장은 상설 잼버리장 임시 잼버리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저 넓은 새만금 우리 잼버리장보다 4배 정도가 큰 곳이
미국 스카우트의 재산입니다. 미국 스카우트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에 상설 잼버리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너무 부럽게 되었고 너무 좋았지만 저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고 봤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을 찾아온 웨스트 버지니아를 찾아온 세계의 청소년들이 미국의 문화와 또 그 인근 지역의 미국 주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산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과정 활동하는 것좀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보자. 우리는 이왕 잼버리가 더 성공하려면 저는 아까 멋진 그런 과정 활동장도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영예 활동을 부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우리 청소년들이 교류한다면 더더욱 지역 홍보에도 좋겠지만 청소년 잼버리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번 잼버리는 영예 프로그램에서 잡힌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잼버리가 마치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전라북도 정치인들의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의 그 비판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전라북도 도민들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들이 뭉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큼. 잼버리가 어쨌든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준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으로서 5명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어떤 형태든지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습니다.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뭘 잘못했다 하기보다는 일단 누구 하나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한다는 말 하기 이전에는 그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더군다나 조용히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도에 놀러 갔다. 개연식에 참여한 다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 악의적인 언론도 나갔거든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조직위원장 한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사과는 해야 됐다고 싶어서 저는 어제 사과를 한 거고요. 사과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니 탓, 내 탓, 책임 공방 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분하게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가 무엇인지 해서 국정을 제안한 겁니다.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말씀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새만금 SOC의 지렛대로 잼버리를 활용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이 어쨌든 일각에서는 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이제 지역 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조직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꽤 오랫동안 장기간 지켜보셨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 좀 사실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잼버리가 새만금 SOC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된 게 사실일까요? 저는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말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요. 새만금 개발은 잼버리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10년, 20년 전에 끝났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초 노태우 정부에서 새만금을 기획했을 당시에는 14년인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절 끝에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계속 흘러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잼버리와 상관없이 저는 중앙정부가 국책 사업의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했어야 된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만 믿고 계속 중앙정부한테 때만 쓰면서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새만금을 홍보하고 새만금이 더 촉진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새만금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서 설명한다면 잼버리도 그 일환의 노력이라고 보는 거고 잼버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이 땅이 된다면 비록 그늘이 약간 부족하게 보시기는 하지만 정말 야영이 제일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저는 추진되어 온 거죠. 이 자체가 큰 흐름이 하나의 곳으로 어떤 새만금 세계 점을 만난 거지 마치 처음부터 이 잼버리를 지역 발전의 지렛대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매우 악의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4천만 원을 지금 했다는 것도 맞고요. 그 예산 항목은 친주 대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그걸 하셨으니까. 네. 맞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친주 대비 외에 아까 말씀하신 지상 상황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한 가지요. 네. 지금 그 당시에 총 필요한 예산이 긴급하게 한 128억 원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가용 예산 34억 원 빼고 나머지를 전라북도하고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반영된 게 그 정도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나머지가 반영이 안 된 건 맞는데 예. 반영 안 됐던 게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현 상황 파행 사태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호미를 막을 거 가려를 막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화장실 위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위생 문제는 전통적으로 IST 국제 자원봉사들이 많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스카우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350개 되는 그 화장실을 그 중에 한 100명만 동원해서 1인당 3개만 책임져라 해서 화장실 청소 문제를 대응했다면 저는 쉽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볼런티어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변명 같아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미국 잼버리, 일본 잼버리 그리고 그 전에 스웨덴 잼버리, 영국 잼버리 모든 잼버리의 정보를 다 제가 학습한 결과로는 잼버리는 발란티어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는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들 이제 막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손발도 맞아야 되고 호흡도 맞추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잘 안 맞으면서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 문제가 3일 지나면서부터 점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350개가 전체 다 깨끗하게 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화장실을 직접 도와다녔습니다. 총리가 화장실을 갔다 왔다 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 총리가 화장실까지 가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보고 다녔거든요. 상당히 진짜 많이 돼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예상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저는 발란티어들과 그 다음 용역사항 좀만 늘려서 처음부터 초동 대책했더라면 저는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잼버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 아니고 덥다. 그 다음에 더운데 그늘망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물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더럽고 위생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그건 일정한 가용상을 가지고 즉각 대처했더라면 상당 부분 완화됐을 거고 또 완화되는 과정에서 볼런티어 호흡을 맞춰서 정리했더라면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문제없이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새만금이 구조적으로 잼버리장으로서 불가능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의 흐름은 어쨌든 조직위에서 제대로 부실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잼버리가 전국 책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여당의 당론이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전 윤석열 정부가 이 잼버리 이 문제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떠넘기려고 하는 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당 내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초기 좀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분위기로 진행이 됐고 그랬다는데 그 왜 그 영국하고 미국 그 잼버리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나가기에는 직접적 계기가 뭐예요? 이게 좋아지고 있고 화장실 더러우면 거기서 치우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나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뭔가 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스카우트를 대표해서 조직위원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떤 국제 스카우트 활동에 굉장히 정보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제 영국이 왜 그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근거가 매우 약하고요. 미국은 더위 때문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준비 부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미국 스카우트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썼고요. 영국은 나중에 뭐 화장실 위생 문제, 그 다음에 뭐 그늘망 부족 문제 여러 가지 되면서 저희 한국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비판하고 나가고 됐는데요. 그 세부 내용은 모르겠고 다만 제가 유치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스카우트 당시 그 국민의힘 이주영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이제 폴란드하고 저희가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국은 폴란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인지할 수 있는 건 당시 유치 과정에서 폴란드와 우리 한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어떤 그런 걸 좀 많이 봤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준비, 그러니까 국제 스카우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국제 스카우트 활동 다양한 나라와 접촉을 다양하게 하면서 준비하는 게 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카우트 교류가 실제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준비해왔다는 말씀이고요. 그 과정에서 세계 스카우트, 또 각 나라 스카우트와 소통이 부족한 측면도 저는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결국 소통 부족이 있었다. 예, 그건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뭐 위원장이 유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게다가 뭐 여가부랑 그 조직위원장도 가장 오래 하셨고, 그동안에 뭐 했냐, 뭐 직무유기 한 거 아니냐, 국정조사도 뭐 그의 일환으로 좀 돌리는 거 아니냐, 국면 전환 지용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 개인 책임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조직위원장 일원이었고요. 또 스카우트를 대표해서 민간을 대표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뭐 책임 문제에 있어서 저는 자유롭지 않다. 책임질 의도가 있다. 다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2021년도 그러니까 잼버리 총사업비를 마련하는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뭐 제가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총사업비가 결정된 이후에 작년 실제 사무총장이 잼버리 실무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열악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텐트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큰 텐트하고 그 다음에 몽골 텐트를 비교해보면 몽골 텐트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큰 텐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몽골 텐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듣고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총액 사업비 20%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사업비 20%를 증액하는데 제가 나중에 기재부 담당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좋으니까 이 잼버리 예산 20%만 세워주라고까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가 총액 사업비 기준 20%가 증액되어서 120억인가를 증액한 상태에서 2022년 연말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2023년 실제 진입하면서 예산을 가질 수 있었던 과정이고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한 거죠. 제가 당시 잼버리 사무총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20%가 진행이 되었다 이제. 그다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라는 말은 안 해야 맞다 사무총장.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서 아무 일 없이 준비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저는 반드시 저한테 책임이 크다고 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5월달에 비가 몽땅 왔다는 거예요. 5월달에 침수 배수가 심각할 정도로 당시 언론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보도가 나가면서 심각성 인지한 거죠. 그 심각성 인지했다면 저는 반드시 두 가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과 시스템 적용.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가 6월달 제안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침수 배수에 대한 현안 대처, 예기치 못한 사태에서 능동적인 대처할 수 있는 예산, 이 정도 준비했으면 호미로 막을 거, 저는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가래로 막은 거 아닙니까? 거의 100억 돈을 추가 투입했는데 그 돈 20억만 있었다면 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 또 스카우트를 대표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가부 장관과 고성을 싸우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잘못이었거나 책임이 없거나 그런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과정에서 제 윤석열 정부와 여가부 장관과 허구한 날 싸우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써야 되는 예산 같은 것도 남을 수 있었는데 그런 예산을 조금 이제 돌려서 사용하는 그럴 생각을 전혀 못했던. 프레잼버리는 반납했습니다. 반납이었네. 네. 프레잼버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잼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프레잼버리를 여가부에서 처음 하겠다고 사무총장이 보고를 했을 때 조직위원 중에 유일하게 저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잼버리를 저는 반대했고, 다만 전체 조직위원들 여가부 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전체 조직위원들이 찬성해서 프레잼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하는 걸로 결정이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니까 취소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프레잼버리 진실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처음에 사무총장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원래 프레잼버리는 1년 전에 10,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4만 명, 5만 명이 모이는 행사이니까 10,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에서 각 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오는 나라가 없었고요. 프레잼버리로 기획된 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가지고 4만 명 이상이 오는 행사를 테스트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프레잼버리 총 예산 40몇 억 중에서 우리가 진행 1,000명 대상의 프레잼버리를 하겠다는 예산이 20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프레잼버리에 20억을 써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호텔에서 행사를 해도 이만큼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 만약에 진행 과정에서 1,000명이 온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우리 아이들 부모가 덥고 어쩌고 하면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800명, 700명대로 떨어진다면 참말로 심각한 상태가 될 거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끝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한데 거기에 20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 건 내가 그 예산 하는 사람 입장에 보자면 국회의원 입장에 보자면 이건 안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도 1,000명 정도라도 프레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가부 장관이 밀어붙인 거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니까 다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잼버리에 대한 실무 준비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났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했습니다. 제가 반납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고 반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무총장.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인상들이나 사실은 그때도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프레잼버리를 차라리 사실 개최를 해서 어쨌든 폭우 아니면 폭염 아니면 태풍 이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그 기간에 지금 잼버리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는 지적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4만 명이 넘는 행사에 1,000명을 가지고 테스트했다면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그 당시에 제가 야영장 거의 외우거든요. 근데 야영장에 1,000명 정도의 침수 배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1,000명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충분히 됐습니다. 다 침수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웅덩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심하고 어떤 데는 괜찮고 제가 야외활동장도 다 가서 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데는 멀쩡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느 모 본부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웅덩이 팬들은 웅덩이는 진짜 안 나가는데 안 나가지만 또 멀쩡한 데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배수 침수 문제, 당시 비 때문에 잼버리가 프레잼버리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20억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어렵다. 그리고 프레잼버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잼버리가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프레잼을 아낀 돈 현재 투입했으면 저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잼버리를 준비해온 많은 스카우트의 지도자들, 경험 있는 분들의 어떤 의사를 좀 존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임들을 윤석열 정부한테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네,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건요. 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한 돈하고 문재인 정부 집행한 돈 차이를 보면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잼버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야영이고 또 텐트를 치고 과정활동장 만들고 행사장을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1년 전에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안 해놔서 문제가 된다. 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 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건 100번 많은 얘기입니다. 다만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아까도 논의에 강조하지만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5월 폭우를 통해서 잼버리장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그 타임부터 5월, 6월, 7월 이 3개월 동안 준비했다면 저는 잼버리는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여권의 정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어떤 실무적인 어떤 뭐 계약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솔직히 잘 모르고요. 원칙을 정했습니다. 1번 경쟁 입찰 무조건 해야 된다. 2번 경쟁 입찰 전제하에 지역업체가 가능한 많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지역업체를 자꾸 보장하다 보니 경쟁 입찰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역업체를 포기하십시오. 경쟁 입찰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잼버리는 투명하게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1번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에 의한 입찰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의 입찰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계약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결론이 뭐였느냐, 평창올림픽에서 한 걸 그대로 준용해서 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받은 게 전부고요. 제가 구체인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쪽으로만 지금 치우쳐져 있거든요. 공동조직위원장으로는 나머지 현직 장관도 2명이나 있고 그런 상황이고, 뭐 보도를 보니까는 이렇게 다 같이 모인 회의도 한 차례가 고작이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다른 부처와는 뭐 잘 소통이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문체부 장관은 역할이, 제가 문체의 간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체부 장관은 K-팝 공연을 주로 담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K-팝은 조직위와 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이 관광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체부 문체위는 그 K-팝 공연 문제에 대해서 뭐 성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온 건 전체적인 조직 업무에 관여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메인 행사가 K-팝 공연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은 안전 문제잖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오히려 실무적인 제방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챙기는 게 맞다고 봤고요. 이상민 장관은 뒤늦게 좀 탄핵되어 있다고 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행안부 차관께서 장관 대응을 맡으셔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고요. 상당히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행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할 때 제가 행안부 장관 별도로 부탁을 했거든요. 특별교부세에 긴급하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긴급 대처다. 거기에 행안부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안부 장관을 뭐 적극하겠다고 했고요. 실제 문제가 터진 이후에 어쨌든 행안부 장관 이상민장이 다시 복귀한 상태였거든요. 거기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가 많이 나온 게 있는 거죠. 이게 좀 선택했을 때 그때 조금 여가부가 지금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 조금 진행하는데 좀 미흡한 조직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맞는, 저는 너무 후회합니다.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결정했던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여가부가 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저렇게 생각이 있고요. 다만 세계 잼버리는 청소년 행사입니다. 그 청소년 업무가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고 뭐 그동안에 이 여가부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좀 주무부처 장관을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잘 못했다고 보시나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어떤 제 말을 아끼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현장을 잘 안 돌아보신 건지 참. 네, 현장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폭염 대비 또 태풍 대비 플랜 A와 플랜 B가 있었죠.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원래 플랜 A, B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태풍에 대해서는 잼버리 조직위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군데의 대피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잼버리에서 세운 대책은 태풍이 나면 그걸 대피하는 거예요. 대피했다가 상황을 봐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재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재벌 여러 곡지를 겪으면서 태풍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서울로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는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는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이미 총리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시스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직위원장 체계가 굴러갔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는 호미로 막을 걸 가려로 막아서 문제지. 저는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총리가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태풍 문제와 관련된 플랜 B로 이동하는, 플랜 B로 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했고요. 저도 현장 돌고 있는데 막 사실 굉장히 정말 미담도 많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진짜 물 주겠다고. 우리 목사님은 물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서 올렸어요. 별도로. 그냥 물은 더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너무나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면서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태풍 문제 때문에 저는 당연히 태풍 문제를 하면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그런데 갑자기 플랜 B로 저는 결정한 겁니다. 총리 그 중심으로. 민호야.